달성군은 육아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4월 초부터 시민들에게 정식으로 선보입니다. 제23기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부설노인대학 입학식이 지난 24일 열렸습니다.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는 지난 25일 달성군청 문화복지동 대강당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원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서군호 인종학복지관과 구리온빛복지관은 지난 25일 2026년 선배시민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와 해피하우스 봉사단은 지난 24일 천내천 일대에서 주빙과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2일 국제라이온스협회 대구지구로부터 이동세탁 차량 한 대를 기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테디와 함께하는 벚꽃길 걷기 행사가 오는 3월 29일 달창저수지 벚꽃로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대구연극제가 4월 1일부터 5일까지 달서아트센터 월용홀에서 열립니다. 마사야 카메이 대구 첫 리사이클이 4월 3일 오후 7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에 3월 26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서보여 박원규 의원과 달성군의회 신다로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집니다. 달성군은 육아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의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4월 초부터 시민들에게 정식으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낮 시간대에 편중되었던 공원 이용료를 야간까지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군은 총 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원 전역에 세련된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산책로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공원 바닥면을 활용한 약 45m 길이의 초대형 미디어 아트는 이번 사업의 핵심 콘텐츠입니다. 역동적인 영상이 펼쳐지는 이 공간은 지난 11월 임시 테스트 당시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으며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달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앙공원이 인근 주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까지 불러 모으는 야간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나아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관계자는 오랜 준비 끝에 빛으로 물든 아름다운 중앙공원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많은 시민이 공원을 찾아 야간의 정취를 만끽하며 일상의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23기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입학식이 지난 24일 열렸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181명의 어르신들이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에 모였습니다. 입학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김해동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장, 조철재 학장을 비롯해 시 구의원들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새로운 도전에 아낌없는 축하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올해 입학한 신입생은 모두 181명. 어르신들은 앞으로 전문가 초빙 교양 과목과 문화 탐방 등 실생활에 유익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조철재 학장은 바람을 타고 거센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순풍파랑의 자세로 이곳에서 침묵을 다지고 더 멀리 바라보며 소중한 꿈을 이뤄가시길 바란다고 어르신들의 앞날을 격려했습니다. 김해동 지회장은 이곳에서의 배움과 인연이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노후와 활기찬 사회 참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입학식에 이어 진행된 특별 강의서는 영남대학교 신용습 교수가 세계의 장수촌 블루존 이야기를 주제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비결을 전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는 지난 25일 달성군청 문화복지동 대강당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김은영 군의회 의장, 군의원, 각 경로당 회장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총회는 노인 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우수회원에 대한 지회장표 창수여, 2025년 사업 결산, 2026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윤영현 현 지회장이 단독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으로 제15대 지회장 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윤 지회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회원들의 두터운 신뢰로 다시 소임을 맡게 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달성군 관계자는 달성군지회의 정기총회와 지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군에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지회는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올해 역점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문화 발전과 여성 리더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원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8일 시작해 오는 31일까지 2주간 운영되며 달성군 관내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생활개선 회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센터 집합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원예 전문가를 초빙해 원예 식물 가꾸기를 주제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봄철 식물의 생리적 특성을 배우고 화사한 색감으로 인기가 높은 제라늄을 직접 심고 가꾸는 재배 실습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매년 농촌기술센터에서 상반기 가재교육, 하반기 가재교육을 농촌 여성들을 위해서 1년에 2번씩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라늄 교육을 받았는데 아주 유익한 공부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육아업 생활 개선의 회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5월 말 되면은 영농 봉사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 자원을 활용한 전통생활기술 교육을 통해 생활개선 회원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여성 리더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생활원예 외에도 우리 음식, 천연염색, 우리 쌀 활용 등 생활과학기술 교육과 농작업 안전, 리더십 교육 등 농촌 여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과 분관인 두리움빛복지관은 25일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3층 하늘공원에서 2026년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모두가 살고 싶은 행복 달서를 목표로 모인 159명의 어르신들, 이제 단순한 노인이 아닌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선배 시민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에 나섭니다. 달서 은빛 합창단의 멋진 하모니를 시작으로 현서문 낭독을 통해 참여자들은 치매 예방과 디지털 격차 해소, 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의 손길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저는 수지침 봉사를 올해 3년째입니다. 어른들이 좋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더 힘을 내서 또 어르신들 좀 치료를 해볼까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많은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보드게임을 가지고 치매를 예방하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짐으로써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봉사단입니다. 정말 지능 발달도 좋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는 아주 좋은 게임입니다.
올해도 우린 어르신과 또 어린이들과 함께 이 치매를 예방하면서 재밌는 놀이를 하면서 행복한 한 해를 동네 선배 어르신들께서 모두 모여가 우리 노인으로 가지 말고 그 동네 청소라든지 동네 보기 거북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하는 그런 모여서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진 퍼즐 액자 퍼포먼스를 통해 선배 시민들의 나눔 활동으로 달서구를 따뜻하게 밝혀나가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완성하며 공동체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김진원 관장은 선배 시민은 돌봄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중요한 주체라며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혜로운 선배로서 또 든든한 이웃으로서 내딛는 이들의 발걸음이 더 따뜻한 달서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정인장애인 복지회 소속 해피하우스 봉사단이 따뜻한 봄을 맞아 지역사회 환경정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에 나섰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와 해피하우스 봉사단은 지난 24일 화원읍 천내천 일대에서 회원과 직원들이 합심해 우리 동네 새단장 죽기 및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봉사단원들은 화원 천내천 산책로와 하천 주변을 구석구석 누비며 버려진 쓰레기를 꼼꼼히 수거했습니다. 특히 건조한 봄철을 맞아 산불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산불 조심 캠페인을 병행하며 지역사회 안전 파수꾼 역할까지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그동안의 사회적 수혜자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나눔의 주체로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희 봉사단은 하원 일대에 쓰레기를 주우면 거리를 깨끗이 하는 쓰레기 줍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쓰레기를 줍고 난 뒤 깨끗해진 거리를 보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동안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앞으로 해피하우스 봉사단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역 가꾸기와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등 꾸준한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해피하우스 봉사단은 정신장애인들이 자원봉사자라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 해피하우스 봉사단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해피하우스 이용 회원분들과 직원들이 함께 결성한 봉사단입니다. 저희 단원들은 정신질 환자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자원봉사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피하우스 봉사단은 앞으로도 지역 환경정화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2일 국제라이온스 협회 대구지구와 라이온스 국제재단으로부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5톤 마이티 이동 세탁 차량 한 대를 기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차량 기증은 국제라이온스 협회 대구지구의 2025-2026 총재 중점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기존 세탁 차량이 낡아 교체가 시급하다는 소식을 접한 양정숙 전 달성군 여성자원봉사단장과 김노수 전 국제라이온스 협회 대구지구 제8지역 부총재가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해 차량 지원을 제안하면서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기증된 차량은 2억 1천만 원 상당으로 2.5톤 트럭 내부에 고성능 세탁 건조 시설을 완비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세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 개조됐습니다. 차량은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기탁과 달성복지재단 전달을 거쳐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맡게 됩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새 차량을 활용해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위생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태풍이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즉각 출동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 세탁 지원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달성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국제라이온스 협회 대구지구민 라이온스 국제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부받은 소중한 차량을 활용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요즘, 벚꽃길을 따라 걸으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3월 29일 달창저수지 벚꽃로드 일원에서 태기와 함께하는 벚꽃길 걷기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기록 경쟁이 아닌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데 의미를 둔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완주자에게는 귀여운 곰인형이 기념품으로 제공되며 현장에는 포토존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벚꽃길을 따라 이어지는 코스를 걸으며 참가자들은 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연인, 이웃과 함께 건강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는 봄날의 추억을 만들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서구가 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청소년 참여 정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9세부터 24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청소년으로 구성돼 정책 제안과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합니다. 청소년들은 직접 지역 정책에 참여하며 프로그램 운영과 평가에도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또한 타 지역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해 협력과 소통의 폭을 넓혀 나갑니다. 달서구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달서구가 복잡한 지방세 정보를 쉽게 정리한 쉽고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세목별 개요와 납부 시기, 감면 제도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도표와 문답 형식을 활용해 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업 맞춤형 감면 정보와 개인 납세자를 위한 생활 밀착형 혜택도 담았습니다. 책자는 전자책과 인쇄물로 제공되며 구청과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가 성서경찰서와 함께 아동보호구역 안전 강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보호구역 확대와 체계적 운영을 통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과 지역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각 기관은 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순찰 및 안전활동 강화를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달서구는 공원과 학교 주변 등 보호구역을 지속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달서구 성서 보건지소가 주민 참여형 우리 동네 건강동행단을 운영합니다. 건강동행단은 주민 자원봉사자 11명이 참여해 건강정보를 전달하고 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기초교육과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치매 파트너 교육까지 병행하며 어르신 대상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합니다. 또한 건강교실 운영 지원과 노쇠 예방 프로그램 참여를 돕고 AI, IoT 기반 건강관리 활동도 수행합니다. 달서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의 촘촘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중심 예방형 건강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달성군이 환경미화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사례 분석과 실무형 콘텐츠로 구성돼 교육 효과를 높였습니다. 현장 맞춤형 사고 방지 수칙과 응급처치, 개인 건강관리, 안전 규정 점검 등 실질적인 예방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달성군은 앞으로도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해 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달성군이 보훈단체와 함께 해군 진해기지를 방문해 안보 큰 걸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보훈 가족의 헌신에 감사하고 영해 수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해군 사관학교 박물관과 거북선 체험, 이순신 동상 참배 등을 통해 호국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또한 연평해전 현장을 찾아 서해 수호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성군은 앞으로도 보훈단체 예우와 안보 의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달성군이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 예방 주간을 운영하고 인식 개선과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생활 속 예방 수칙을 집중 안내하며 결핵이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침, 가래, 발열 등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매년 1회 무료 검진을 권고했으며 현장 캠페인과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며 예방수칙 실천 확산에 힘썼습니다. 대구 연극제가 4월 1일부터 5일까지 달서아트센터 월요몰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연극제 출전작을 선발하는 무대로 4개 극단이 참여해 4일간 치열한 경연을 펼칩니다. 작품들은 인간과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담아 관객과 만납니다. 공연 일정은 4월 1일 극단 온누리 용을 잡는 사람들을 시작으로 4월 3일에는 극단 한올림의 판, 샌과 서 4월 4일 극단 구리거울의 다만 나 혼자 기뻤다 4월 5일 극단 차용의 노비 문서가 무대에 오릅니다. 따뜻한 봄날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대구 연극의 열정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사야 카메이 대구 첫 리사이틀이 4월 3일 오후 7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그는 2022 롱티보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로 세계 주요 무대에서 활약 중인 차세대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번 공연은 슈만 헌정과 카니발로 구성된 일부와 카메이 세계의 에티드와 라흐마니노프 회화적 연습곡으로 이어지는 2부로 꾸며집니다. 세계 무대가 주목한 젊은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대구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영님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26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상인이동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2026년 달서구 도시재생대학 로컬 탐사대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25명이며 신청은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교육은
4월 14일에서 6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상인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총 9회 진행되며 도시재생 2획, 지역자원 분석 및 문제 발굴, 활성화 아이디어 기획, 선진지 견학 등으로 구성됩니다. 참여자는 현장 조사와 팀별 활동을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향후 도시재생 사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보건소가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세균 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세균 측정기를 통해 기구, 환경, 손 등 접촉면의 세균 오염도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 손소독과 환경소독 전후 변화를 직접 점검하며 위생 교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손세정 교육 장비, 규박스도 함께 대여해 올바른 손 씻기 교육과 감염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최대 일주일 대여 가능하며 신청 후 보건소에서 수령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국립대구과학관은 지난 14일 별별 과학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한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경남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 10명이 선발돼 전시와 교육, 행사 취재를 통해 또래 시선의 과학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발대식에서는 기자단 임명장과 기자증 수여, 기사 작성 기초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기자단은 4월에서 11월까지 정기 취재와 멘토링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며 결과물은 과학관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으로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2026년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1:1 심화 심리 상담, 그룹 심리 지원, 신체 활동, 취업 역량 강화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청년 700명이며 프로그램별로 1:1 상담 120명, 심리 지원 260명, 신체 활동 240명, 취업 역량 강화 80명을 모집합니다. 신규 도입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현장 체험과 실무 경험을 통해 직무 적응력과 대인관계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며 참여 신청은 지난 23일부터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홈페이지와 점프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1 심화 심리 상담과 심리 지원 프로그램은 3월 25일부터, 신체 활동 프로그램은 4월 13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신흥초등학교는 지난 17일 학생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등굣길 청렴 캠페인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회 중심으로 활기차게 진행됐으며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청렴 포스터 제작, 가족 참여 청렴 표어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입니다. 6학년 신서연 학생은 청렴이란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학교 생활과 일상 속에서 책임감 있게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원 교장은 청렴은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학생들이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가창초등학교가 지난 17일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먼저 인사하기, 학교폭력 예방, 청렴문화 확산 통합 캠페인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가창면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청렴한 학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캠페인은 학생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등교 시간 밝은 미소로 먼저 인사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인사를 통해 따뜻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이어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담아 친구 사랑 메시지를 나누며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다짐했습니다. 또한 청년 문화를 내재화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아이비 교육 학습자상의 성찰하는 사람의 자세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정직한 학교 생활을 약속했습니다. 김수정 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사와 배려, 정직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인사와 배려, 정직을 실천하며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3월 26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53만 달서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 유천 대곡 동네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5년 12월 준공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 외면받으며 예산 낭비의 상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진천 환승 공영 주차장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현실적인 주차요금 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구 진천동에 위치한 진천 환승 공영 주차장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심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 151면의 규모로 월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시 대구시와의 협의하에 재개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장 후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일 시간대에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 이용객이 없어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용무가 있는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만차라서 잠깐 주차하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용자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한 요금 체계 때문입니다. 현재 이곳은 도시철도역 출입구 반경 200m에 포함되어 10분당 600원, 하루 최대 14,000원의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1급지입니다. 과거 노상주차장이었던 2021년에 하루 주차가 단돈 2,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7배 차이가 납니다. 주차 후 30분 내에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면 50%를 할인해 준다고는 하나 할인 적용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아 혜택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지역민과 달성군 유가 현풍 지역의 환승객들은 환승 공영 주차장이 아닌 행정복지센터에 무료로 주차하고 대중교통으로 환승하여 시내 지역으로 출퇴근하게 되면서 정작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인들은 늘 만차인 주차장으로 인해 인근 좁은 골목길에 위태롭게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새로 개장한 진천 환승 공용 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데 행정복지센터 주차장과 인근 도로는 차량으로 마비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9년 경기도 부천시는 이용률이 10% 미만인 환승주차장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일반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심지어 역세권임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상급지 요금을 적용하여 이용률과 수익 모두 높였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오산시는
모든 공영 주차장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무료 주차를 적용하여 갓길 주차가 36% 감소하고 주차장 이용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천 환승 공영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여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3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진천 환승 공영 주차장의 급지를 1급지에서 3급지로 하향해 주십시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역 여건 또는 주차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급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대구시장에게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부천시의 경우 특별히 환승 주차장을 3급지로 분류하여 요금 문턱을 낮추고 이용률을 높였습니다. 둘째, 최초 1시간 30분 무료 주차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행정복지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원 업무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만큼은 최소한 주차 걱정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환승 공영 주차장을 일반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고 월 정기권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실효성 없는 환승 할인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월 정기권을 활성화하여 주차 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달서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 진천 환승 공영 주차장을 부담 없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편하는 데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제1의 국정 과제는 핵무장이라고 10년 넘게 외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완규 의원입니다. 만약 율곡 선생께서 주창한 10만 양병설을 선조 임금이 받아들였다면 그 참혹한 임진난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살벌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교훈 삼아서 국정을 책임진 분들은 핵무장을 우선시하기 바랍니다. 여야는 싸움 그만하고 핵무장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달서구 노인 일자리 확대와 안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4%로 OECD 국가 평균 14.8%보다 2배가 많은 17년째 OECD 국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노인을 위한 가장 좋은 복지는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노인의 건강 유지와 소득을 늘리고 사회적 고립을 완화시키는 좋은 공공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정책에 적극 동의하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오늘 발언하겠습니다. 신문지상에서는 노인 일자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2,000건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4,000건이 되고 말았어요. 2020년부터 5년간 25년까지 17,000건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매년 어르신이 20명 이상 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 2026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단은 69개에서 80개로 확대되었으며 전체 참여 인원수는 5,773명에서 6,453명으로 893명이 증가했습니다. 전담 인력은 44명에서 53명으로
9명 증가됐습니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처음으로 안전전담 인력이 3명 배치됐습니다. 뜻깊은 일입니다. 이렇게 600명 이상 증가한 현실 상황 속에서 과연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3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로 사업 유형별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업무 배치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현재 3명으로 출발한 안전전담 요원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고 이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교육 체계와 현장 점검 체계를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인이 발언한 5분 발언이 달서구 노인 정책의 안전과 질, 양을 모두 갖춘 정책이 한 걸음 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달성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원읍 가창면 지역구 군의원 신다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여 경로당 에너지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어르신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345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 복지 공간이자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중요한 공동체 시설입니다. 달성군은 관내 등록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름철 2개월간 16만 5천 원, 겨울철 5개월간 40만 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비용 변동으로 인해 경로당 냉난방 운영 여건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철 혹서기는 9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있고 겨울철 한파 기간 역시 점차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따라 난방 방식이 도시가스, 지연난방, 등유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면서 에너지 비용 격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로당의 경우 등유 의존도가 높아 유가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장판 사용 증가로 가열에 따른 화재 위험까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에너지 이용 환경의 차이로 인해 경로당 운영 현장에서 체감하는 에너지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이란 갈등 등 국제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에너지 수급 환경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비용 지원 중심 방식에 더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제는 냉난방비를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에너지 사용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접근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중 태양광 비중은 2020년 33.6%에서 2024년 42.7%로 증가하며 에너지 전환이 국가적 정책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설비 도입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관련 사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로 경로당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하여 냉방 기기와 편의시설을 운영에 활용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한평군은 공모 사업을 통해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교노당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확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노당 수가 대구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달성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에너지 비용 부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운영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적 전환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도시가스 및 지역 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교노당을 중심으로 소규모 태양광 설비 설치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전면 도입이 아닌 필요성이 높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의 적합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12 공모 사업을 적극 활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면 점진적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예산 절감 정책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이며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구조적 대책이자 달성군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투자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노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달성군이 한 걸음 앞서 준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